산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목재 가공.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공 전 조림지입니다. 조림목의 수확 과정은 벌채, 조제, 집재, 온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림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용재, 베니어판, 우드칩, 우드펠릿, 펄프 원자재,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가공됩니다. 2. 합판 및 제재목 가공입니다. 이제부터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합판과 제재목을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합판 가공 사례입니다. 파라과이의 합판 가공 공정 중에서 외부 작업은 크게 원목 분류 보관, 수증기 가습, 절단 작업, 그리고 단판 공정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공정의 현장 모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부 작업 공정을 사진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증기 가습 공정입니다. 적재 작업 수증기 가습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수증기 가습 공급은 보일러로 증기를 생산하여 연결 수증관으로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절단 작업을 거쳐 단판 제조 공정에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단판 제조 공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판 제작, 절단 작업, 절단 후 품질 분류, 그리고 건조 작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공정의 현장 모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으로 단판 제조 공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작업을 거친 원목을 투입하여 얇은 단판으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단판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요. 단판 조각들 및 부산물은 보일러 연료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원목 심재부의 모습인데 여기서 심재부란 나무의 줄기를 횡단면으로 잘랐을 때 한복판에 짙게 착색된 부분을 말하며 주로 탄닌이나 검은색을 띠게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판 제조 후 절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롤 형태로 이동된 뒤에 절단기에 투입됩니다. 절단 작업 후에는 외관에 따라 단판의 품질을 분류하게 됩니다. 건조 작업은 품질 분류가 된 단판을 건조기에 투입하여 건조된 후 합판 공정으로 이동됩니다. 마지막으로 합판 제조 공정은 품질 재확인, 접착제 도포, 단판 배열 적재, 압착 작업, 절단 작업, 마모 작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공정의 현장 모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판 제조 공정을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판의 품질을 재확인 후 분류합니다. 단판을 도포기에 투입하고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합판을 제조하기 위해 단판을 배열하여 적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결 방향은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며 외부에는 외관이 좋은 단판으로 내부에는 결함이 있거나 쪼개진 단판으로 적재합니다. 배열되어 적재된 합판을 압착기에 투입하여 압착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후 압착된 합판을 절단기에 투입하여 절단 작업을 실시합니다. 절단된 합판을 마모기에 투입하여 마모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원목을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흉고 직경 25cm 수준의 얇은 원목은 12시간 정도를 수증기 가습하여 야외 보관합니다. 굵은 원목은 흉고 직경이 25cm 이상이며 24시간을 수증기로 가습하여 야외 보관합니다. 이번에는 원목의 품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품질 원목입니다. 이러한 원목들은 옹이로 인해 툭 튀어나온 부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옹이가 없는 원목에서 만들어진 단판으로 외관이 깨끗해 주로 합판의 커버로 사용됩니다. 반면 옹이가 있는 원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검은 부패부가 많아 합판의 내부에 사용됩니다. 아르헨티나 합판 및 제재목 가공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의 합판 가공 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칼립투스 및 소나무 원목을 투입하여 합판과 제제목을 생산하고 100km 이내에서 원목을 모두 수급하고 있습니다. 원목의 투입량은 1일 540톤 정도이며 합판의 산출량은 1일 150세제곱미터입니다. 가공비는 세제곱미터당 350달러 수준이며 판매가는 세제곱미터당 500달러 정도입니다. 합판을 만들기 위해 먼저 원목을 투입하고 수피를 제거한 후 단판을 제작합니다. 이후 단판을 절단하여 건조시킵니다. 건조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판을 적재하고 이것을 냉각시킵니다. 냉각된 합판은 압착 과정 및 표면 마모 과정을 거친 뒤에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제제목을 가공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목을 투입하고 1차 절단을 실시한 후 이를 크기별로 분리합니다. 이어서 2, 3차 절단을 실시한 후에 제제목을 크기별로 다시 분류합니다. 이후 마모 작업 및 마감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제목 가공 방법은 문이나 지붕 등을 가공하는 장면입니다. 가공 후 제제목을 활용하여 2차 가공으로 팔레트를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3. 목재칩 가공입니다. 이번에는 우루과이의 목재칩 생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림지는 도로변의 평탄지 조림지가 대부분이며 경사진 조림지 일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재칩용 유칼립투스 조림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림지는 라바예아주에 위치해 있으며 벌기령 11년에서 12년 정도가 되었을 때 펄프용으로 베어내는데 연평균 생산량은 헥타르당 16세제곱미터 수준입니다. 기계를 이용한 벌채 작업으로 하베스터를 활용하며 벌목, 박피, 절단, 온집의 순서로 한 개의 기계가 모두 실시합니다. 이후 잡목을 정리하여 그루터기에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잡목 정리를 하는 이유는 냉화갱신을 통하여 생산림을 재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목재칩 가공 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용 목재칩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해마다 60만 세제곱미터를 생산하며 원목은 180km 거리에 있는 조림지에서 수급하고 있습니다. 목재칩을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목을 투입하고 분쇄한 뒤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분류 과정에서 별도 선별한 목재칩을 분쇄 공장에 투입하여 재분쇄하고 보관 장소로 노천에 운집합니다. 목재칩은 상차 창고 내에 운집하고 기타 판매용 목지는 별도의 창고에 운집합니다. 또한 벌크선 적재 시 가공시설이 항구에서 10km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항 시 목재칩을 항구로 신속하고 연속적인 운송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목재 펠릿 가공입니다. 이번에는 목재 펠릿 가공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료 투입 과정입니다. 원료의 투입구로서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해머 밀 파트로 이동합니다. 해머 밀 파트는 목재 펠릿의 원활한 건조와 성형을 위해 원료를 파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쇄된 원료들은 건조 처리 후 다시 파쇄됩니다. 드라이 파트는 원료의 건조 처리 과정으로서 원료의 함수율 테스트 후 데이터에 적합한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여 기준에 맞는 함수율로 조정합니다. 펠레타이징 파트에서는 파쇄된 원료를 성형하는 과정으로 톱밥의 함수율 및 파쇄 상태에 따라 미량의 수분을 공급하거나 펠렛 이기 롤러와 다이 간격을 조절합니다. 또한 생산된 펠릿들은 냉각 후 저장소 내에 적재됩니다. 마지막으로 패킹 파트에서는 완성된 펠릿을 저장소 내에서 전보백으로 패킹하는 작업을 합니다. 포장 일자 및 순번을 기재한 후 제품 앞쪽부터 순차적으로 적재합니다. 5. 팜 오일 가공입니다. 팜나무는 종려나목과 상록화렵 교목에 속하며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와 같은 열대지방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팜나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은 20년에서 25년 정도이며 한 그루당 15에서 25kg의 열매 송이를 8개에서 12개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2년에서 4년 후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수령 9년에서 15년의 경우 산출고가 높습니다.
성숙목의 잎은 우상복엽이며 어린 나무 잎은 단엽의 특징이 있습니다. 꽃은 일과화이며 보통 숫꽃이 먼저 개화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타원형이며 1000개 이상의 열매송이가 열리고 다량의 유분을 함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팜나무의 잎과 꽃, 열매에 대한 관련 사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팜나무는 어떠한 생육 환경에서 잘 자랄까요? 팜나무는 고도 900m까지 분포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7도에서 35도까지, 연평균 강수량은 2000에서 3000mm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깊은 토심에서도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지만 부식질 토양이 가장 적합합니다. 산도는 4에서 6에서 생장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빛과 습한 토양이 필요한 종이며 주로 수변부를 따라 서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팜 종자는 교작종인 테네라인데요. 이 종자는 두꺼운 껍질의 듀라와 껍질이 없는 피시페라를 개량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팜 오일은 무엇일까요? 팜 오일이란 열대지방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팜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지칭합니다. 팜 오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CPO, 즉 팜 과육으로부터 얻은 오일이 있습니다. CPO에는 액상 오일인 팜 올레인과 고체 오일인 팜 스테아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PKO, 즉 팜 열매씨에서 얻은 오일이 있습니다. PKO에는 액상 오일인 팜 커널 올레인과 고체 오일인 팜 커널 스티어린이 있습니다. 이러한 팜 오일은 곡물 중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적으며 고온이나 고압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팜 오일 중 CPO는 식용유, 마가린, 비누, 바이오 디젤 등에 주로 사용되며 PKO는 초콜릿 및 크림의 유지, 마가린, 쇼트닝 등에 사용됩니다. 반면 RBD 팜 오일은 CPO가 RBD 공정을 거쳐 생산된 오일로 카로틴 성분 및 특유의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팜 오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팜 오일의 생산 공정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팜 오일 생산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팜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추출하고 적재하여 공장으로 운송합니다. 운송한 열매를 가공 공장에서 살균 및 스트리핑 과정을 거치고 열매의 종자와 껍질을 분리합니다. 분리된 열매와 껍질은 다시 프레싱 작업 및 용매 추출을 위해 공장을 거치고 용매 추출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제 공장으로 이동하여 최종 결과물인 CPO와 PKO를 생산합니다. 팜 오일의 세계 시장 생산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CPO 생산국으로 등극한 이래로 2010년에 연간 2,150만 톤의 CPO를 생산할 만큼 세계적으로 큰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세계 CPO 예상 생산량 8,501만 톤 중 55.22%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팜 오일의 수요량은 어떠할까요? 2020년 CPO의 예상 수요량은 8,718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2020년 예상 생산량인 8,501만 톤에 비해 217만 톤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 참고사항입니다. 합판 산업은 건설업과 가구 산업을 기반으로 둔 수요 산업이며 가구 산업, 건설업, 자동화, 원가 경쟁 측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가구 산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과 건설 활동이 회복되면서 건설업도 활발해졌고 설비 투자 및 가동률은 자동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원목 수급과 관세 여건 변화로 합판 산업의 원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후반 미국의 모기지 위기와 주택시장 저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로 세계 합판 시장은 수출입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더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에서 2009년 합판 시장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GDP 개선과 2010년 이후 북미 지역에서의 수요 호재, 중국의 경제 호재 및 일본의 쓰나미 재건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이후 시장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건설 활동 시장은 점차 회복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건축 경기의 축소 여파와 2016년부터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세계 합판 시장은 다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판 시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미국 내에서의 합판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발생한 주택 모기지로 사태로 인해 합판 생산량이 축소되면서 합판 공급 또한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주택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설비 및 생산 인력이 보강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합판의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합판 가격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합판 가격은 45%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합판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합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진행된 서민주택 부족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주택 부족 가구 중 80%에 해당하는 가구가 재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림 보호 강화 및 국내 제재와 가공산업 육성으로 인해 미얀마에서의 원목 수출을 금지하면서 인도의 원목 수입이 어려워져서 원목 공급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말레이시아의 합판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산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얀마가 원목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인도나 중국, 대만, 베트남과 같이 합판 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대체재를 구입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산 합판이 대두되게 됩니다. 실제로 사라왁 합판 공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경목에서 대경목으로 원목을 교체하였습니다.